안녕. 초등필독 인성인문학 창의 에디슨 어두운 세상에 빛을 선물하다. 인문학 맛보기 에디슨 1847년부터 1931년 미국의 발명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에디슨 토머스 앨바 에디슨은 미국이 낳은 천재적인 발명가예요. 에디슨은 평생 동안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어 인간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주었어요. 우리가 밤에 전등불 아래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덕분이지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토머스 에디슨이랍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바보라 불린 천재. 에디슨은 1847년 2월 11일 새벽 미국 오하이오주 밀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무쪼록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할 텐데. 부모님은 에디슨을 낳고 걱정이 많았어요. 당신은 지금처럼 당신은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일찍 죽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에요. 의술, 의원의, 제주술, 병이나 상처를 고치는 기술 또는 의학에 관련된 기술. 에디슨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큰 편이었어요. 혹시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부모님은 에디슨을 병원에 데려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했어요. 다행히 의사는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에디슨은 4살 때까지 이런저런 병을 달고 살았고 특히 귓병을 자주 앓았어요. 결국 에디슨은 청각에 문제가 생겨 커서도 말을 잘 못 알아듣게 되었어요. 청각, 들을 청, 깨달을 각, 소리를 느끼는 감각을 뜻하는 말. 에디슨은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호기심, 좋을 호, 기이할 기, 마음심, 새롭고 신기한 것, 모르는 것 등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거위가 알을 낳았는지 보고 오렴. 6살 때 하루는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헛간으로 달려간 에디슨은 거위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어미 대신 자기가 알을 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부화, 알깔부, 될화. 동물의 알 속에서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옴. 새끼는 내가 낳아줄 테니까 넌 저쪽에 가서 밥 먹어. 놀란 어미 거위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버둥거렸어요. 에디슨은 어미 거위를 번쩍 들어올려 멀찍이 놓아주고 알 위에 쪼그려 앉았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알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에구머니나 이게 무슨 짓이니? 어미거위가 시끄럽게 우는 소리를 듣고 헛간으로 달려간 엄마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나도 엄마 거위랑 똑같이 알을 품고 있는데 왜 아기 거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에디슨의 물음에 어이가 없었어요. 한편으로 어린 아들의 순진한 행동에 웃음이 나왔어요. 꼬마 에디슨의 궁금증은 끝이 없었어요. 구름, 별, 달, 해는 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바람은 어떻게 해서 부는 걸까요? 엄마는 아는 것을 물으면 차분하게 대답해주고 혹시 모르는 것을 물으면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나중에 학교에 가면 다 배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학교에 가려면 아직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에디슨은 스스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라도 할 것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의문, 의심할 의, 물을 문, 의심스럽게 생각함. 그러다 남의 마당에 피워둔 장작불을 보게 되었어요. 불은 어떻게 타는 걸까? 에디슨의 못 말리는 궁금증이 다시 발동했어요. 발동, 필발, 움직일 동, 움직이거나 작용하기 시작함. 불은 위험한 거야. 절대로 불장난하면 안 돼. 엄마는 항상 에디슨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주의, 불주, 뜻의,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함. 하지만 에디슨은 불의 정체가 궁금해 견딜 수 없었어요. 마침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에디슨은 마른 낙엽을 긁어다 창고 바닥에 쌓아놓고 성냥을 가져와 불을 붙였어요. 불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번졌어요. 매캐한 연기가 눈앞을 가리고 기침이 마구 쏟아졌어요. 엄마야! 비명을 듣고 놀란 부모님이 당장 달려와 에디슨을 구해냈어요. 이제껏 부모님은 에디슨을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2번 다시 창고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아버지는 반쯤 타버린 창고 문을 아예 잠가버리고 에디슨의 출입을 금지했어요. 금지, 그말금, 그칠지, 법이나 규칙을 정해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에디슨이 7살 때 가족들은 포트슈런이라는 아름다운 마을로 이사했어요. 이사, 옮길 2, 옮길 4,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 에디슨은 새로 이사한 집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집 주변 풍경이 근사했기 때문이에요. 밀란에서 목재상을 했던 아버지는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넓은 집을 장만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동물 사료와 곡물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 집 옆에 높은 탑을 세우고 관람객을 받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 망원경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아버지는 에디슨의 말대로 전망대에 망원경을 설치하고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전망대, 펼전, 발알망, 대대,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높이 만든 대. 내가 바쁠 땐 네가 입장료를 받아줄 수 있겠니? 그럼 그 돈은 네 용돈으로 써도 좋다. 예, 그 정도는 잘할 수 있어요. 에디슨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에디슨은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많아서 늘 혼자 놀았어요. 마을에서 제일 높은 탑은 공상의 나래를 펼치기에 아주 좋았어요. 공상, 빌공, 생각상,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생각해봄. 그러다 가끔 손님들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도움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저쪽을 보세요. 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답니다. 어린 녀석이 참 똘똘하구나. 손님들은 에디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덕분에 에디슨은 아버지를 도와가며 용돈도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전망대는 약해서 바람이 세게 불면 전망대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불안해서 못 올라가겠어. 불안, 안일불, 편안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함.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에디슨은 이 무렵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교실이라고는 단 하나뿐인 작은 학교였는데 목사 부부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1학년 산수 시간이에요. 1 더하기 1은 2야. 선생님은 찰흙 두덩이를 교탁에 올려놓고 더하기를 가르쳤어요. 교탁, 가르칠 교, 높을 탁. 수업할 때 책 따위를 올려놓는 탁자. 그러자 에디슨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왜요? 왜라니?
선생님은 에디슨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에디슨은 다시 또박또박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째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찰흙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2가 되는 거잖아. 왜 자꾸 당연한 걸 묻지? 당연, 마땅당, 그럴련.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함. 선생님은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에디슨은 2개의 찰흙을 뭉쳐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다시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은 틀린 것 같아요. 선생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어요. 에디슨은 찰흙덩이를 들어 보였어요. 보세요, 선생님. 하나의 찰흙에 하나를 더했더니 큰 찰흙 1개가 되었잖아요. 당황한 선생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산수는 그런 게 아니야. 에디슨은 끊임없이 왜 그런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설명, 말씀설, 발글명, 어떤 것에 대해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디슨은 별명이 왜요로 통했어요. 넌 바보니? 이건 그냥 공식이야. 무조건 따라 외워. 선생님들은 말이 막히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무조건 에디슨을 나무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골칫거리 문제아로 낙인 찍힌 에디슨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문제아, 물을 문, 제목체, 아이야.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말썽만 피우는 학생. 학교를 옮겨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닐까요? 어느 날 에디슨은 선생님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몹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찌를 충, 칠격, 뜻밖의 일로 마음에 받은 심한 자극이나 영향. 하루는 엄마가 에디슨에게 물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에디슨은 울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엄마, 내가 진짜 바보예요? 넌 절대 바보가 아니야. 이제부터 엄마랑 공부하자. 한때 교사로 일했던 엄마는 에디슨을 위로하며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위로할 위, 일할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줌. 대신 직접 글을 가르치고 많은 책을 읽게 했어요. 아버지는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용돈을 주었어요. 에디슨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모조리 빌려다 읽었어요. 책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다 읽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것은 과학책이었어요. 특히 리처드 파커가 쓴 자연 철학과 실험 과학 입문이란 책은 에디슨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열기구와 증기자동차, 화약, 건전지, 가스 등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 방법까지 소개한 이 책을 에디슨은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어요. 실험, 열매실, 시험험, 어떤 일을 실제로 해보는 것. 그러다 직접 실험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고양이 털을 3개 문지르면 정전기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에디슨은 고양이 2마리의 꼬리를 철사로 묶고 털을 마구 비볐어요. 그러자 놀란 고양이들이 손등을 3개 핥히고 도망쳤어요. 너 또 무슨 위험한 짓을 한 거야? 손등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에디슨은 한동안 상처가 아물지 않아 꽤 고생을 하고도 실험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열정, 더울 열, 뜻정, 어떤 일에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마이크는 옆집에 사는 친구예요. 에디슨은 마이크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온갖 실험 재료들을 구해 쌓아 두었어요.
용돈이 모아지면 화학약품을 사고 가끔 쓰레기장을 뒤지기도 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아버지는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에디슨의 실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놀게 하려니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어요. 사고, 일사, 연고고, 뜻밖의 일어난 안 좋은 일. 실험을 하려거든 지하실에서 하도록 해라. 지하실, 땅지, 아래하, 집실, 집이나 건물 아래에 땅을 파서 만든 공간. 아버지 정말이에요? 허락하신 거죠? 에디슨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밀란에서 창고를 태워버릴 뻔한 뒤로는 실험실은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에디슨은 또 한 번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이고 배야. 갑자기 실험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명, 슬플 비, 울명. 일이 매우 위급하거나 몹시 두려울 때 지르는 외마디 소리. 에디슨의 부모님은 황급히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어요. 마이크가 배를 쥔 채로 쓰러져 있었어요. 헬륨가스를 만드는 약품을 먹으면 마이크가 하늘을 날 수 있을 줄 알고. 에디슨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실험을 하고 뒤늦게 겁이 나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이크를 진찰한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지장, 지탱할 지, 막을 장, 일하는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 이날 에디슨은 난생 처음 엄마한테 몹시 두들겨 맞았어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려면 공부고 뭐고 당장 그만둬. 엄마는 실험실은 물론 과학책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엄마. 에디슨은 제발 실험실만은 없애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절대 사람을 상대로는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에디슨이 12살이 되던 해부터 아버지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에디슨은 실험 도구를 살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도구, 길도, 가출구,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하는 수 없이 에디슨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텃밭에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값비싼 실험 장비를 살 수가 없었어요. 에디슨은 일거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포트 휴런에서 디트로이트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디트로이트는 포트 휴런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도시였어요. 대도시, 큰대, 도읍도, 저자시,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도시. 이전에는 디트로이트까지 가려면 마차를 이용해야 했어요. 새로 철도가 생기고 난 뒤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편하게 양쪽 도시를 오갔어요. 열차에서 신문을 팔아보면 어떻겠니? 에디슨은 아버지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12살 때였다. 에디슨은 훗날 자신의 소년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썼어요.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말이지요. 에디슨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승객 사이를 누비고 다녔어요. 신문뿐만 아니라 땅콩, 사탕, 팝콘, 청량음료 등 간식거리도 팔았는데 장사가 제법 잘 되었어요. 에디슨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차장은 빈 화물칸에 신문과 개인용품을 보관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에디슨은 번 돈을 모아 화학약품과 실험기구 구입에 쓰고 화물칸을 이동 연구실 삼아 온갖 실험에 매달렸어요. 이동, 옮길 이, 움직일 동, 움직여서 자리를 옮기는 것.
그런데 어린 발명가 에디슨은 화물칸에서 실험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위험, 위태할 위, 험할 험,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얼마 후 열차 화물칸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에디슨이 실험을 하다 실수하여 불이 난 거예요. 사람들을 다 죽일 작정이냐? 화가 난 차장은 다음 역에서 에디슨을 내쫓으면서 실험 도구들을 모두 열차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에디슨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어요.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던 에디슨은 얼마 후 한 기차역에서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되었어요. 실의, 이를 실, 뜻의, 뜻이나 의욕을 잃음. 1862년 8월, 에디슨의 나이 15살 때였어요. 기차가 막 도착하는데 한 아이가 철길을 건너려고 했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위험해! 에디슨은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철길로 뛰어들어 아이를 무사히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그곳 역장의 아들이었어요. 자네가 내 아들의 목숨을 구했네. 생명의 은인이야. 역장은 아들을 구해준 보답으로 에디슨에게 전신기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전신, 번개전, 믿을 신, 문자나 숫자를 전기 신호로 바꿔 전파나 전류로 보내는 통신. 전기를 이용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신사업이라고 해요. 당시 미국의 모든 철도역에는 전신 사무실이 있었어요. 에디슨은 포트 휴런의 1급 전신 기사로 채용되었어요. 저 친구가 귀가 잘 안 들린다면서 어떻게 멀쩡한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지? 동료들은 에디슨의 실력이 뛰어난 것을 보고 놀랐어요. 사실 에디슨에게 청각장애는 단점보다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작용, 지을착, 쓸용,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 전신기 소리가 워낙 날카로워서 또렷하게 잘 들리는 반면 웬만한 소음은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에디슨은 자신의 직업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업무를 빨리 마치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실험에 투자하려고 야간 근무를 선택했어요. 야간, 밤야, 사이간, 해가 진 뒤부터 먼둥이 트기까지의 시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포트 슈러는 밤의 전신이 매우 뜸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야간 근무자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회사에다 자신이 깨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마다 신호를 보내야 했어요. 잠을 깨지 않고 신호를 보낼 수 없을까? 에디슨은 발명가답게 본사에 신호를 보낼 시간에 맞춰 저절로 움직이는 자동 태엽 장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날마다 1초도 틀리지 않게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에디슨의 상사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신호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증명, 증거증, 발글명, 어떤 것에 대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힘. 상사, 윗상, 맡을 사,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상사는 어느 날 예고 없이 들이닥쳐 에디슨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상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흥, 내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은 끝이야. 에디슨은 다시 직장을 잃고 말았어요. 젊은 날의 에디슨은 지독하게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신문 파리를 할 때나 전신 기사로 일할 때는 제법 돈을 많이 벌었지만 버는 즉시 실험 장비를 구입하는 데 썼기 때문이에요. 구입, 살구, 들립, 물건을 사들임. 하루는 친하게 지내던 전신 사무실 동료 필립스에게 에디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미안하지만 저녁 식사비를 좀 빌려주게. 벌써 이번 달의 월급의 반을 가져가지 않았나?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 건가? 필립스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에디슨은 들고 있던 종이꾸러미를 말없이 펼쳐 보였어요. 필립스가 보기에는 전혀 쓸모 없어 보이는 값비싼 전선줄이 그 종이 안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에디슨은 사는 것도 형편없었어요. 항상 가장 값이 싼 하숙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숙, 아래하, 잘숙, 방값과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서 먹고 잠. 심지어 쥐가 방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에디슨은 하숙을 옮기지 못하고 전기 쥐덫을 발명하며 그곳에서 살았어요. 인문학 인물 탐구 2.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만들 거야. 1868년 21살의 에디슨은 보스턴에 있는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에 취직했어요. 보스턴에는 미국 최고의 발명가들과 그들의 작업실이 모여 있었어요. 시내로 나가면 최신 과학서적과 각종 실험기구들이며 화학약품들까지 없는 게 없었지요. 최신, 가장 새신, 가장 새로움. 에디슨은 직장 생활을 하는 틈틈이 발명가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뜻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전기기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친구의 작업실에 실험도구를 맡겨놓고 새로운 발명품을 연구하던 에디슨은 그해 겨울 잡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어요. 잡지, 섞일잡, 기록할 지, 일정한 이름을 걸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출판물. 토머스 에디슨은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를 그만두고 이제부턴 발명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발명가로서 에디슨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어요. 한 번은 에디슨이 우연히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일일이 투표용지를 확인하면서 찬성표와 반대표를 가리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투표 시간을 줄이면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에디슨은 오랜 시간 머리를 짜내 전기 개표 장치를 발명했어요. 두 대의 기계를 국회의원들 앞에 놓고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면 그 결과가 종이에 인쇄되도록 고안한 장치예요. 에디슨은 이 투표 기계로 특허권을 따냈어요. 특허권, 특별할 특, 허락할 허, 권세권, 상품이나 기술의 발명 등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권리. 그런데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 기계는 국회에서 사용할 수 없소. 다수당, 마늘다, 샘수, 무리당. 다른 정당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정당. 한마디로 에디슨의 발명품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였어요. 결국 첫 번째 발명품은 실패작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 만들 거야. 에디슨은 실용적인 발명품만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두 번째로 주식과 금의 시세 표시기를 만들었어요. 시세, 때시, 형세세, 일정한 시기의 물건값을 뜻하는 말. 에디슨은 이때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었어요. 에디슨은 깊이 고민하다가 옛 동료인 포프를 만나려고 증권회사들이 모여있는 뉴욕의 월가로 나갔어요. 포프는 당시 뉴욕의 금 매매업자인 로스 박사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우선 내 사무실에서 지내도록 하게. 포프는 갈 곳 없는 에디슨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뜻밖의 사고가 터졌어요. 금 시세표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거예요.
작동, 지을 작, 움직일 동, 기계 따위가 작용을 받아 움직임. 뉴욕의 수많은 회사에서 항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로스 박사도 깜짝 놀라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각 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마비될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디슨이 외쳤어요. 이 기계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기계가 고장난 건 부러진 스프링 때문이었어요. 자칫하면 순식간에 수만 달러의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디슨이 단 2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자 그 소문은 뉴욕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자네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포프는 다음날 즉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 사장이 물었어요. 우리는 당신이 발명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값은 얼마면 되겠소? 제품, 지을체, 물건품, 원료를 써서 만들어낸 물품. 5천 달러를 부르면 너무 많을까? 에디슨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러자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4만 달러면 어떻겠소? 순간 에디슨은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사장은 에디슨이 생각한 것보다 무려 8배나 높은 금액을 제시한 거예요. 제시, 끌제, 보일시,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 보임. 당시 4만 달러는 자그마한 도시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순식간에 부자가 된 에디슨은 뉴워크에 공장과 연구실을 마련하고 자신이 직접 발명한 주식 시세 표시기를 제작했어요. 발명, 필발, 발글명, 지금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이 만들어냄. 훗날 에디슨 국제 주가 인쇄기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게 된 이 전신기계는 주가가 변동될 때마다 종이 위에 표시되는 편리한 장치예요. 주가, 그루주, 집가, 주식이나 증권의 가격. 에디슨은 직원을 150명이나 거느린 부자가 되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없을까? 그러던 중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알렉산더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거예요. 이제 멀리 있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신문마다 전화기에 대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그런데 이 무렵 맨로파크에 연구소를 차린 에디슨에게 뜻밖의 일거리가 생겼어요. 어느 날 웨스턴 유니언 회사 간부가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가 가져온 것은 벨이 발명한 전화기였어요. 에디슨과 연구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조금 먼 거리에서는 아예 통화가 안 됩니다. 에디슨은 전화기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벨이 발명한 최초의 전화기는 말하는 장치와 듣는 장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수화기와 송화기를 따로 만들면 어떨까? 수화기, 받을 수, 말씀화, 그릇기, 전화기에서 귀에 대고 듣는 부분, 송화기, 보낼 송, 말씀화, 그릇기, 전화기에서 입을 대고 말을 하는 부분. 에디슨은 곧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어요. 수화기와 송화기를 따로 제작하고 코일을 이용하여 강한 전류를 이끌어냈어요. 남은 문제는 인간의 목소리를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었어요. 1876년, 에디슨은 벨의 전화기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전화기를 개발했어요. 성능, 성품성, 능할 능, 기계 따위가 지닌 성질이나 기능.
탄소 알갱이를 다져 만든 작은 마이크가 장착된 에디슨의 전화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것이었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에디슨은 이 전화기를 만들면서 2000번도 넘는 실험을 할 만큼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 정도면 훌륭해. 마침내 자신의 발명품을 실험하던 날, 에디슨은 탄성을 질렀어요. 청각장애를 가진 자신도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전화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전화기의 특허권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에디슨은 곧바로 또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건 바로 축음기예요. 축음기, 모울축, 소리음, 틀기, 레코드에 녹음한 소리를 재생하는 장치. 1877년에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축음기에는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에디슨에게는 5살 난 딸 마리온이 있었어요. 마리온은 매일 저녁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에디슨은 연구에 매달려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았어요. 대신 아빠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해줄게. 에디슨은 마리온을 위해 장난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건 바로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인형이었어요. 녹음, 기록할 록, 소리음, 테이프나 레코드판 또는 영화 필름 따위의 소리를 기록함. 메리에게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인형이 움직일 때마다 에디슨이 녹음한 동요가 흘러나왔어요. 이 소리나는 인형은 얼마 후 축음기의 발명으로 이어져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에디슨은 백악관에 초대되어 대통령 앞에서 직접 축음기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지요. 백악관, 흰백, 백토악, 집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의 관저, 우리의 청와대와 같은 곳. 사람들은 에디슨에게 맨로파크의 마법사, 경이로운 에디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이젠 내 꿈을 이룰 차례야. 에디슨은 축음기의 성공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일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전구를 발명하는 일이었어요. 전구, 번개전, 공구, 전류를 통하게 하여 빛을 내는 기구. 아무리 에디슨이라 해도 그건 절대 불가능할 거야. 사람들은 에디슨의 꿈을 믿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큰 전등은 워낙 빛이 강해서 넓은 지역을 비출 때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대도시에서는 가스등으로 불을 밝혔지만 시골 사람들은 해가 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바깥은 깜깜하고 실내를 밝힐 불빛이라고는 양초나 기름을 태워 만든 등잔불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실내, 집실, 안내, 방이나 건물 따위의 안을 가리키는 말. 에디슨은 집집마다 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우선 전기로 열을 가했을 때 빛이 나는 물질을 찾아야 해. 에디슨은 맨로파크의 연구원들과 함께 먹고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연구를 거듭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실험을 거친 끝에 백금 필라멘트를 이용한 전구를 발명했어요. 와, 불이 들어온다! 백열전구의 불을 밝히는 순간 에디슨과 연구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에디슨은 곧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렸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성급한 발표였어요. 성급, 성품성, 급할 급, 성질이 차분하지 못하고 급함. 불과 10분 만에 전구의 백금 필라멘트가 타버려 불이 꺼진 거예요. 과학자들도 못 해낸 일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촌뜨기가 해낼 거라고 믿었나? 어림도 없지. 졸업, 마칠 졸, 업.
학생이 규정에 따라 교과 과정을 마침. 몇몇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에디슨을 헐뜯었어요. 하지만 에디슨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백금 필라멘트를 이용한 백열 전구는 수명이 짧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에디슨은 값싸고 오래가는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비용을 들여 1500번 이상 실험을 했어요. 금속을 비롯하여 나무 껍질, 말발굽, 야자 열매, 동물의 가죽, 종이 등 실험 재료만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지요. 재료, 제목재, 헤아릴류,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 맨로파크의 한 연구원은 유난히 턱수염이 붉고 풍성했어요. 자네, 턱수염 몇 개만 뽑아주게. 에디슨은 다짜고짜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예? 수염은 왜요? 왜긴 왜겠나. 실험에 필요해서 그러지. 연구원은 황당했지만 결국 수염을 뽑아주었어요. 황당, 거칠 황, 당황할 당, 말이나 행동 따위가 터무니없다. 그렇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던 1879년 10월 새벽 무렵, 에디슨은 모든 연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탄소 필라멘트를 이용한 백열 전구의 불을 밝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전구 불빛은 날이 환하게 밝도록 그대로였어요. 에디슨과 연구원들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전등 앞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값싸고 오래가는 전구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저절로 불이 꺼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탄소 필라멘트는 전구 유리에 금이 갈 때까지 13시간 넘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 다르리, 항상상,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 만세! 성공이다! 연구원들의 환호성으로 맨로파크 연구실이 떠나갈 듯 했어요. 마침내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한 거예요. 인류, 사람인, 무리류, 세계의 모든 사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에디슨은 벅찬 눈빛으로 연구원들을 돌아보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 연구실뿐만 아니라 미국의 밤을 나처럼 환하게 밝힐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를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 전구를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에디슨은 뉴욕의 각 가정과 연결되는 중앙 발전소를 세우고 도로에 전선을 깔아 조금씩 준비해 나갔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사람들이 전기가 편리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 특별한 장점이 필요해. 확신, 구들확, 믿을신, 굳게 믿음 또는 그런 믿음. 에디슨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당시 가로등으로 쓰이던 아크등도 전기로 불을 밝혔지만 한두 군데만 따로 불을 켜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선이 연결된 곳에 불을 켜면 한꺼번에 켜지고 끄면 한꺼번에 전부 꺼지는 방식이었어요. 에디슨은 바로 이 점을 개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개선, 고칠 개, 착할 선,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을 고쳐 더 좋게 만듦. 어디서든 원하는 전등만 켜고 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아주 자연스럽지만 그 시절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어요. 1882년 9월 4일 오후 3시, 에디슨은 뉴욕의 큰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400개의 전구에 불을 밝혔어요. 밤이 되자 도시가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변했어요. 뉴욕 사람들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불빛을 황홀하게 바라보았어요. 세상에,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불이 켜지다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이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디슨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감, 바소, 느낄감,
마음에 느낀 바. 나는 내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약속, 맺을 약, 묶을 속.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에디슨은 그해 한 해 동안 무려 70여 개의 발명품의 특허권을 따내고 사업가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바보 취급을 받던 말썽꾸러기 소년이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에디슨의 또 다른 별명은 영화의 아버지예요. 그가 발명한 영사기가 영화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사기, 빛을 백길사, 틀기, 필름에 촬영된 내용을 화면에 확대하여 비추어주는 기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 바로 에디슨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에게 항상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축전지를 발명할 때는 무려 10,000번이나 실패했어요. 축전지, 모울축, 전기전, 못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로 재생하는 장치. 난 실패한 게 아니라 10,000가지 틀린 방식을 알아낸 것이다. 그런 다음 곧바로 다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지요. 에디슨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인들은 일시적으로 전깃불을 꺼서 그에 대한 존경과 애도를 나타냈어요.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멋진 말도 남겼어요. 나는 평생 하루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기특할 기, 생각상, 하늘천, 바깥외, 기상천외. 상식을 벗어난 아주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이라는 뜻으로 보통 사람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방법을 떠올리는 것을 말해요. 기상천외. 기상천외는 착상이나 생각 따위가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하고 엉뚱하다는 뜻입니다. 제갈량은 중국 후한 시대에 활약한 뛰어난 전술가예요. 그가 2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조조의 80만 대군을 맞아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일은 기상천외한 전술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어요. 이때 제갈량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무중생유를 응용한 전술을 사용했어요. 무중생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양쯔강을 사이에 두고 조조의 군사들과 대치하던 제갈량은 화살 10만 개를 구하기 위해 20척의 배에 각각 풀잎으로 만든 허수아비 100개를 태웠어요. 그리고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에 2, 30명의 병사들을 배에 태워 조조의 진영 쪽으로 가게 했지요. 병사들은 가는 동안 요란하게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질렀어요. 조조의 진영에서는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마구 화살을 쏘아댔어요. 설마 허수아비를 가득 태운 배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한 거예요. 안개가 걷히자 제갈량의 병사들은 무려 10만 개가 넘는 화살을 배에 싣고 돌아왔어요. 제갈량은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발한 생각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법법, 옛고, 비롯할 창, 세신. 법고 창신.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이미 있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법고창신. 법고창신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연안 박지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실학자예요. 법고창신은 박지원이 쓴 초정집서라는 책에 나와요. 조선 후기 문학 작품은 고대 중국의 문체와 형식을 많이 모방했어요. 이것을 보고 박지원은 힘들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
남들이 이미 예전에 이루어 놓은 방식을 흉내낼 뿐인 세태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묵은 틀에 빠지는 것이 탈이고, 새 문체를 만드는 사람은 도리어 어긋남이 걱정이다. 진실로 옛것을 본받으면서도 능히 변화시킬 것을 알고, 새 문체를 만들면서도 옛글에 근거를 둔다면 지금 그 사람의 글도 옛사람의 글과 같을 것이다. 즉, 옛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전통적인 바탕 위에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무언가를 끄집어내 새로움을 추구할 때 훌륭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뜻을 가진 말로는 온고지신이 있어요.